북한에 채우는 모든 동서고금에 존재했던 모든 독재 체제의 제후와 똑같아요. 그걸 벗어난 어떤 독재 국가도 없어요. 차우세스쿠처럼 죽는가 후세인처럼 죽는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차우세스쿠는 뭐 릴레이로 도미노처럼 망할 때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다가 자국민한테 죽은 거예요. 오늘의 김정은이는 다른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외국의 개입에 의해서 최후 순간까지 공산주의 붉은 길을 놓지 않고 저항하다가 죽은 공산주의 계열의 성인이 돼서 죽는가, 아니면 북한 주민 손에 맞아 죽어서 인민봉기에 복음가는 성격으로 죽는가. 얘가 김정일이 굽사하면서 올라앉았을 때 지금 인민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자나깨나 인민 걱정하고 안녕하고 무병하고 뭐 그런 생활을 안겨주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늘 인민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이런 놈이 진짜 올라앉아서 나는 인민을 배불리게 정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을 수정한다. 문을 열겠다. 경제재원이. 이것만 해서도 얘는 저주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새터민 김길선입니다. 김일성 족성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종자는 인간 사회에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늘이 내린다고 딱 깨어났기 때문에 74년도부터 그게 바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의 마지막 장인 혁명적 수령관이 골자예요. 수령은 이렇게 위대한 김일성 족속은 인민대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린다. 그걸 발판을 닦게 해서 출생신화요, 투쟁신화요, 건설신화요, 전쟁신화요, 그걸로 모든 북한의 사상세뇌, 문화, 사상, 문화를 내몰시켜 온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눈만 뜨면 그렇게 돼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김정은이는 출생신화가 없어요. 아직 그거 지어낼 수가 없는가 봐요. 북한 주민들은 다 알 거예요. 김일성 출생신화. 뭐 1945년 8월 15일 한만경대에 비가 퍼붓댔는데 김일성이가 딱 배에 나서 고고성 울으니까 싹 먹고 태양이 쫙 비치면서 무지개가 피었다. 이게 출생신화예요. 진짜 사입이지. 김정일 출생신화는 또 뭔지 알아요? 김정은이가 출생하는 날에 백두산에 우레가 치고 천둥우레가 치고 김정은이가 딱 나오자마자 쫙 먹고 어떻게 됐다. 그래서 노래까지 있어요. 백두산의 우레소리. 그 북한의 엘리트들은 뭐라고 꼬는지 알아요? 백두산의 방구소리라 그래요. 귀찮아서. 뒤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적어도 나는 각자가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종사하는 범위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전체 북한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저 김일성 족속 뜰 데도 없이 저렇게 있는 거는 첫째가 없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북중 저쪽에는 독재 국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38선이 딱 있어요. 바다 건너가야 일본에 가요. 저 나라에서 딱 고립돼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반 김일성 족속 운동을 하다가도 빨치산을 하든 뭘 하든 신축성 있게 대회에 나갔다가 보전했다 다시 침투해서 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살다 나니까 또 국가를 철저히 폐쇄하다 나니까 북한 전체 주민들은 보고 듣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세뇌를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기득권부터 서서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상화 작업이 먹혀 들어가려면 우상화 플러스 폭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력. 행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내부세계 차단이에요. 이 삼박자가 반세기 이상 행해져 오다나니까 공포 때문에 저러는 거지. 김일성 족속이 나쁘다는 거 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알아요. 올라갈수록 지독하게 아는 거고 내려갈수록 그저 자기 수준에서 아는 거고 어찌 보면 김정은대는 장사라도 하게 해줬지. 이건 진짜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수록 기득권은 장사도 못해요. 그 대신 국가가 먹여 살려요. 국가가 백성을 뜯어내요. 네, 이번에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김정은이가 피해 지역에 무슨 어린이, 학년전 어린이, 학생, 노인, 영예군인, 애어머니 뭐 만 얼마인가 평양에 불러다가 요간 거기에 여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거든요. 그 연설문을 쭉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평양 시민들이 먹여 살리래요. 평양 시민들이 배국받는 죄로 평생 평양 주변에 있는 북한 군대를 먹여 살려. 아니 뭐 하는 짓이죠?
조국했다 놓고 지금 평양 몇 달 동안만,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고장에 가서 사회주의 오늘의 그 현대 문명이 버금가는 기준을 가진 다 문화주택을 받게 되니까 그 오가는 평양 주민들이 매개살이래요. 돈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평양 시민들이 무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 저 새끼 빈주머니 차고 줬다고 짓을 해요. 지금 김정은이가 더 웃기는 건 북한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종종 생각해요. 이번에 거기 가서 어린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되며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후대들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새끼는 왜 공부 안 시키고 꾸고 다녀요? 걔는 사람이 아닌가? 주인지 뭔지. 수령이 국가 지도자가 진짜 존경을 받고 동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면 그런 면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질서와 시스템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고지 듣겠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정말 요새 눈물이 쇼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두 석 달 후면 다 또 내려보낸대요. 봉고장에 현대 문명의 기준에서 훌륭해진 집들에 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밝힙시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작년 금년 평양 화성거리와 전이거리와 가득 지어놨죠. 준공할 때 다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끝날 때 나가, 뭐 삽들 때 나가, 다 나갔는데 평양에서 나온 소식이 뭔지 알아요? 그 모든 아파트들의 겁만 딱 해놓고 안 하긴 미장도 못했대요. 뭐든지 미장도 없는 집을 다 줬대요. 미장도 안 한 집을. 그렇다고 안 가겠다는 말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저 가난하고 또 가난한 돌아도 안 가는 북한 경제에서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는 원료 자재를 북한 주민들이 훔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집 북한 주민들이 세멘트 공장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국가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고착이 돼 있어요. 안 가겠다면 안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입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평양의 집들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지금 냅다 잘하는 사회주의 새문명 무슨 농촌 문화주택 집들이요 뭐요, 그 집들도 그렇게 짓다는 소리예요. 하긴 북한군이 속도전으로 쟀으니까 겉만 멀쩡하면 되니까 속은 다 입주한 사람이 채워여야죠. 그게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정치 방식이에요. 그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김정은이가 과거에 김일성 시대에 잘 살았다, 김정일 시대, 이게 북한 체제를 상대로는 성립이 안 돼요. 김일성이가 첫 단추를 그렇게 꿰고 김정일이가 디테일을 다 채워였고 그 막내에서 뚝 떨어진 걸 김정은이가 스스로 올라탔고 아무 대책도 저건 대안이 없어요. 김정은이는. 그래서 저렇게 가다가 죽어야 돼요. 맞아 죽든지 내부의 개비에서 죽든지 북한 내부에서 죽든지 저놈은 필히 죽게 돼 있어요. 제일 불쌍한 놈이요. 얼마나 정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들거리는 이게 뭐 그것도 못 되고 앉아있겠어요. 국가 지도자면 얼굴 관리는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떼는 것도 무서운 거라. 죽을까봐. 과거 김일성이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 북한 체제는 한국이 적대 국가예요. 체제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의 모든 북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미수복지대로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욕할 때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얘들은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면 아래로 숨겨놨다가 대외적으로는 안 하고 대내적으로만 더하고 또 대외적으로 오픈시키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자기네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적이다, 원수다, 이거는 저 체제 간판을 올린 첫날부터 대한민국은 주적이에요. 김일성 족속의 얘는. 그래서 6.25 전쟁까지 한 거예요. 도마까지 앙산도 폭파시키고 칼기 테러까지 일으킨 놈들이에요. 그게 모든 게 60년대에는 서울에 소위 빨치산이 나타났다고. 자기네가 그 전투부대를 들이밀고도 빨치산 나타났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놈들이에요. 그만큼 그 모든 무력 행사가 퍼져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힘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60년대는 소위 남조선 무장 유격대, 통일혁명당, 그 다음에 70년대 다 들어와서 칼기, 그 다음에 보마까지 앙산명
테러 이게 다 그래도 자기네 약간이라도 파워가 있을 때 한 짓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다음에 김대중 때 연평도 폭격이 오며 무력 행사를 이제는 못해요. 없어져요. 원래 적이에요. 그러나 쟤들이 그 간판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때는 자기네 체제의 유지에 용이할 때는 얼마든지 그 간판을 우리 민족 공족 한민족끼리 간판으로 위장 간판을 서슴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김일성 족속은 늘 전쟁 분야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늘 항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당이 평화의 외교적으로 평화의 기치를 높이 둘수록 동무들은 더 빨리 전쟁 준비를 다그치라는 당이 명령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동의 슬로건이에요. 김일성 족속이 자기네가 모든 게 체제 유지 어느 한 그 측면이 어려울 때 이것을 대한민국의 행동에 위해서만이 대체할 수 있다 할 때는 서슴없이 위장 간판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관념은 최근에 왜 그렇게 나오는가? 나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왜 딱 하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올라오는 대통령마다 자기 임기에는 국변 사태, 나라의 환난과 같은 전쟁을 맞는 게 첫째 의무예요. 대통령으로서. 이렇기 때문에 적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은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마주 앉아있는 속셈이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전쟁 방지,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나오는 거고 북한은 갈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건. 이렇게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잼이 들려나서 불바다 물바다 폭력지상주의자들이니까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알아서 기어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회담하자, 평화적으로 풀자. 속셈은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햇볕 정책이요, 포용 정책이요, 무슨 정책 정부 때처럼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는 김정은이가 스스로 재발동을 찍은 거예요. 금강산 관광 파괴 폐기, 개성공단 파괴 폐기, 이 모든 걸 폭력적 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선의 동족이라는 그 동정심마저도 깨끗이 까버린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애송이니까 이거는 애송이에요. 보통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거센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런 걸로 해서 또 특히 김일성이 대신 다음에 김정일 때 그때 2000년도 그걸로 해서 북한이 득을 봤으니까 북한에 채우는 모든 동서고금에 존재했던 모든 독재 체제의 제후와 똑같아요. 그걸 벗어난 어떤 독재 국가도 없어요. 차오세스쿠처럼 죽는가 후세인처럼 죽는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차오세스쿠는 자기 자국민한테 죽은 거예요. 후세인은 어떻게 죽었어요? 외부적 개입에 의해서 죽었어요. 둘 다 뻥치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후세인은 없는 생화학 무기를 떠들며 까불다가 줘 맞았어요. 종당에는. 중동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약고인데. 차우세스쿠는 뭐 릴레이로 도미노처럼 망할 때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다가 자국민한테 죽은 거예요. 오늘의 김정은이는 다른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외국의 개입에 의해서 최후 순간까지 공산주의 붉은 길을 놓지 않고 저항하다가 죽은 공산주의 계열의 성인이 돼서 죽는가? 아니면 북한 주민 손에 맞아 죽어서 인민봉기에 복음가는 성격으로 죽는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도 김정은은 이것도 못 피하고 이것도 못 피해.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 중에서 사말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거예요. 얘가 자기 김정일이 굽사하면서 올라앉았을 때 지금 인민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자나깨나 인민 걱정하고 자나깨나 인민에게 무탈하고 안녕하고 무병하고 뭐 그런 생활을 안겨주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늘 인민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이런 놈이 진짜 올라앉아서 나는 인민을 배불리게 정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을 수정한다. 개혁개방의 문을 열겠다. 경제재건이 이것만 해서도 얘는 저주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피해간 놈이에요. 이놈은 김정일 옆에서 후계자 훈련한 것도 없고 해외 스위스인가 어디면가 가서 뭐 공부했다는데 무슨 공부한지 몰라요. 얘가 올라앉자마자 수령 3대 김일성 족속의 3대 세습 지도자로서 올라앉자마자 제일 먼저 초빙한 외빈이 누군지 알아요? 외국 국빈 스위스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놈이 저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로드먼을 초청한 거예요. 국가 행사처럼. 이 똥모조리가 어디 있어? 이게 얘 입지예요.
얘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뭐 자꾸 4대 갈까요? 5대 갈까요? 많은 사람이 누가 후계자가 될까요? 자꾸 방아찌는데 그거 다 불필요한 짓이에요. 3대에서 끝내야 하면 끝낼 거예요. 끝나게 될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오늘 김정은이 처지를 볼 때 초대 그래도 리더로 올라앉아서 첫 외빈이 프로농구 선수란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안 갔어요. 그리고 평양체육관 광복거리 무슨 농구관에서 그걸 주석단에 앉혀놓고 경기까지 보여주고 그게 정치 행사거든요. 그런 똥모자리예요. 자기가 지도자 자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점점 말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꾸만 오늘 현상만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에만 단답하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 하나에 저는 그 북한 체제 수립의 원점부터 가서 퉁퉁퉁퉁 채주면서 알려주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북한 체제가 개조가 가능한 체제인가 개혁이 가능한 체제인가 말하자면 그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체제인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져야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감성적인 환상도 없고 정확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이해해 주세요.